모든 분야에서 성인 수준의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사람 수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AGI를 바라볼 때 저희들은 안녕하세요.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은 범용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희들이 보통 AGI라고 표현하는 범용인공지능. 오늘은 이 AGI에 대해서 같이 저랑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골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골목길에서 저희들이 AGI라는 약간은 생소한 개념으로 힘들어할 때 저희들을 지켜줄 피규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티헌터의 주인공인 사이다료와 사오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다료와 사오리는 AGI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범용인공지능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범용이라는 말은 뭐든지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용인공지능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땐 어떤 특수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어떤 정도 수준 이상의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을 저희들이 범용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범용인공지능과 반대되는 개념이 AGI가 아닌 ANI, 특수목적 인공지능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스만 굉장히 잘 둔다든지 아니면 바둑만 굉장히 잘 둔다든지 그림만 굉장히 잘 그린다든지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체스 두는데 수학문제 풀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얘는 바보 같은 인공지능이 아니거든요. 즉 범용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떤 수준 이상의 저희들이 수준을 정의할 때 성인 남성 평균과 비교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성인 수준의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을 범용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잘 아실 겁니다. 알파고와 그 단백질 구조를 맞추는 알파폴드로 올해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한 데미스 하사비스가 창업한 회사죠. 지금은 구글이 인수해서 구글 딥마인드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구글에 인수되기 전부터 AGI에 대한 관심이 세상 어떤 기업보다도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딥마인드 시절에 범용인공지능을 단계별로 분류한 모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개의 단계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논문이 인공지능 최고 학회에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 학회가 그 학회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부터 얘기하면 되지? 이런 AGI의 6단계에 대해서 구글 딥마인드가 인공지능 3대 학회 중에 하나인 ICML의 AGI 실현을 위한 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6단계는 조금 더 우리 전체 인류를 위한 AGI의 어떤 표준 구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글 딥마인드가 ICML 2004에 발표한 AGI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벨 0은요, 바보 같은 수준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거의 없는 수준. 옛날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쉽게 봤던 초기 챗봇 수준? 이걸 그냥 레벨 0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으로서의 가치 평가를 굳이 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1부터 이제 AGI의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이 되는데요. 레벨 1은 성인인데 해당 업무에 숙련이 되지 않는 성인을 말합니다. 논문에서 예로 들고 있는 인공지능들은 챗GPT, 라마2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레벨 2는 숙련된 성인인데 숙련된 성인의 50% 정도 수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2부터는 지금 현재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벨 3는 숙련된 성인의 상위 10% 이상, 레벨 4는 숙련된 성인의 상위 1%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레벨 5는 숙련된 성인의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레벨 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레벨 1에 진입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들은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AGI의 기준을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를 했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더 좋은 기준을 누군가가 제시를 하면 오늘의 AGI는 내일은 ANI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인공지능이 AGI가 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AGI라는 말이 붙기 시작하려면 일반 남성 성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사람 수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 소통과 소통이 이어지기 공백 시간이 약 250ms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말이 끝나고 나서 250ms 안에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추론 속도가 필요하다. 이게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뇌는 20W 정도를 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범용인공지능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라마3는 추론 운영에 16,000개 H백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약 24,000개를 더 추가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4,000개의 클러스터를 2개를 더 추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16,000개 그 GPU 값만 해도 7천억 정도. 그리고 MS 같은 경우는 오픈AI랑 같이 2028년까지 약 134조 원 규모의 슈퍼컴퓨팅 인프라, 저희들이 보통 스타게이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컴퓨팅 인프라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24,000개짜리의 GPU를 달고 있는 인간스러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논리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처리는 필수가 되는 거죠. 멀티모달은 필수가 될 겁니다. 오픈AI의 데모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카메라에 탑재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한 공간을 보여주면서 소리가 나는 물건을 찾으라고 했을 때 스피커를 정확히 지정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피커를 정확히 지정하는데 250ms 이내에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 모든 걸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공지능도 기억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 말로만 하지 않고 이 말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고 나면 무슨 자료를 찾아서 다시 모이자라고 하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AGI는 말이 끝나면 그것이 실세계에서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바디먼트라고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범용 인공지능이 되면 컴퓨터 세계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화한 결과를 가지고 실세계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I는 굉장히 똑똑하게 대답만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세계에서 나와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행위까지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GI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드웨어 인프라가 1번이고요. 어떤 데이터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2번이고, 세 번째는 기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체화적 특성 구현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장은 있습니다. 오픈AI에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O3 모델이 자기들은 AGI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O3가 탑재된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테슬라 봇과 비교가 된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AGI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진영 이렇게 세 군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구글 딥마인드는 원래부터 AGI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꿈을 꿔왔습니다. 실제로 알파 시리즈로 시작되는 인공지능을 바둑에 적용했을 때는 알파고라고 불렀고요. 단백질 풀기 문제에 적용했을 때는 알파폴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외에도 알파 시리즈가 여러 개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종류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기만 하면 알파고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원래부터 딥마인드의 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알파 시리즈를 중심으로 AGI를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그 수준에 대해서 레벨 5에 도달했다고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구글 딥마인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MS 오픈 AI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스타게이트라는 걸로 명명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전략이 일단 1번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레벨 1에 머물고 있지만 레벨 1에 있는 인공지능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O3 모델 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 레벨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파로 시작되는 딥마인드의 AGI는 사실은 ANI에 더 가깝기 때문에 순수한 AGI 관점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진영이 제일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타는 아직까지는 라마를 중심으로 한 더 뛰어난 LMM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라마의 거대한 버전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돌고 있고, 이를 위해서 GPU를 추가적으로 계속 구매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무척 궁금합니다. 딥마인드 논문을 보면 인공지능, 특히 이제 AGI에 대한 정의를 어떤 종류의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한다라는 단일 지점에서만 바라보는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AGI가 되면 사람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전체를 모두 다 포괄해서 평가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어서 이거를 역량만 보지 말자라는 것이 딥마인드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AGI를 바라볼 때 저희들은 성인 수준의 역량과 더불어 다른 가치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렬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다수 인간들의 보편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 이런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LMM을 평가할 때 유해한 발언을 하는 것과 유해한 사고를 하는 것이 현재 분리되어 평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따라서 이 두 가지 평가 체계도 통합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창발적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기능을 끝없이 수행을 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이걸 저희들이 통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AGI는 성인 수준의 역량도 가져야 되지만 정렬 문제에 대해서 엄격해야 하고 통제 가능한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져야 되는 그런 입체적인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구글 딥마인드 논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영화허에 사만다는 AGI일까요? 성인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와 정렬하고 있는 행동을 했느냐? 8,000명의 사람과 사랑을 하는 건 대다수가 만족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싫을 때 계속 말 거는 거에 대한 통제 가능성, 제가 통제할 수 있었으면 8,000명과 사귀게만 놔두진 않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만다는 아직 AGI가 아니라 특수 목적의 인공지능 ANI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군요. 방금 말씀드린 허에 대한 얘기가 허하셨다면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죠. AGI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골목을 나오게 됐네요. AGI,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굳이 읽어보면 아기일까요? AGI는 정말로 아기 수준, 어쩌면 수정란 수준 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AGI에 대한 집중적 연구개발 투자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났었고요. 물론 1조 원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147조짜리 인공지능 클러스터 안에 뭐랄까요? 하지만 꼭
굉장한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가 있어야지 AGI를 만든다라는 것이 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AGI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며 어떤 윤리적 기준을 만들 것이며 어떤 데이터를 훈련시킬 것인지 너무나 저희들은 고민할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민에 집중하면서 전 인류의 발전을 위한 AGI를 아기에서 소년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파트너가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산책하신 AGI의 얘기로 가득한 외진골목은 어떠셨나요? 이상으로 오늘 산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